사실 이렇게 미국에 대한 부분이랑 중국의 역할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더욱더 미국에 좋은 게 뭔지 보도록 하죠. 이게 그 알자지라 소제목을 가져온 거예요. 보면은. 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담화입니다.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긴장 완화, 갈등 피하기도 되는 것이고, 일단 어떻게든 사우디 이란의 그 협정은 어떻게든 이란의 어떤 대적행위라든지 적대행위라든지 불안정한 행동, 발언 이런 것을 어쨌든 억제를 하는 건 맞으니까 미국에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제럴드 파이어스타인이라고 이제 중동 연구소 싱크탱크의 선임 연구원, 미국 외교 선임 연구원의 발언인데요. 이 인물은 전 예멘 주재 미국 대사였다고 합니다. 예멘에 근무한 적이 있으니까 후티 반군에 대해서 잘 알겠죠. 중국의 역할이 과장될 수 있다. 너무 과장돼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협정 그 사우디 이란의 외교 정상화는 어떻게든 이란을 국제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협정에서는 이번 협정이라는 게 사우디 이란의 외교 정상화 협정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은 크게 관여한 게 없기 때문에 미국에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우디는 강대국 경쟁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라는 전략적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 문장은 제가 의아하긴 합니다. 일단 미국에게 직격탄을 맞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이 협정에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여파는 미국에 그대로 올 거기 때문에 이 의미, 물론 행간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이 말 자체를 본다면 저는 좀 의아할 것 같습니다. 단, 두 번째 문장은 정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사우디는 강대국 경쟁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라는 전략적 접근을 한다. 사실 이것의 배경이 미국의 일관적이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든 국가는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사우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좀 이 대통령제로 뽑는 이란에 비해서요. 물론 이란도 종교의 영향을 그 절대적으로 받는 대통령제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왕정인 사우디보다는 좀 기반이 탄탄할 가능성이 좀 높죠. 사우디는 왕정이기 때문에 왕가만 흔들려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우디는 또 사우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대국의 어떤 줄다리기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강대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사우디 나름대로의 전략 전술, 뭔가 가성비 있는 전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에 따라가겠다는 거죠. 기존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무기, 기술, 협정을 많이 맺어왔는데 그 트럼프 시대랑 또 바이든 시대 보니까 되게 대사우디 정책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히 트럼프 때는 눈 감아준 것도 있기도 하고 좀 우호적이었는데 바이든 때는 뭐 인권도 드러내고 뭐 되게 MBS의 그 이제 민살만 왕세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우디를 규탄했는데 사우디가 계속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의 어떤 일관성이 없다라고 판단된 행동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뭔가 미국만 의지할 게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필요하다면은 우리는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에게 보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 일관성 행동을 좀 보여달라. 난 아직 너가 파트너인 걸 내가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사우디는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우디는 또 어떻게 또 한 강대국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게 일단 우크라이나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재 우크라이나를 제공하고 원조를 하는 나라가 주로 서방이랑 미국이죠. 일단은. 그리고 미국 항공기 회사 보잉과는 또 아주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제 협약, 그리고 이란과의 우호적인 행보도 보인과 동시에 미국에게 우호적인 행보를 보일 행동들도 꽤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런 결정은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는 실리적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행보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제가 크게 동의를 합니다.
그 공부하기 전에는 사실 이거 화살표 두 개 있는 거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참 놀랐습니다. 사우디도 역시 사실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제공하면요. 이란과 사이가 틀어질 수가 있긴 해요. 이란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적을 하는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란제 드론을 많이 격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우디의 이런 행보는 이란을 자극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모든 게 뭔가 뭐 한 나라만 친해지면 한 나라는 무조건 안 친해지고 있는 그런 완전 단순한 그런 입장은 아닌 거죠.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본과 관계를 볼 때 분명히 전 정부도 그랬지만은 일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전 정부를 기준으로 볼게요. 사과를 요구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여행 많이 갔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그 나라랑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 그 상대방 나라에게 무조건 좋고 그 나라에게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을 나쁘게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도움이 되면 어떻게든 스위치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다 보았을 때 미국에게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이 보는 거죠. 이런 것들 봤을 때. 자, 그리고 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요, 사실 제가 질문을 좀 던졌는데요. 그러면 사우디와 이란이 협정을 맺으려면은 또 해결돼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핵입니다. 이란 핵이죠. 핵은 언제든 간에 사우디에게는 위협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2015년 때 수준의 그 이란 핵 합의 복원에는 실패한 상태라고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배경이 필요한데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바마 시대 때 결과적으로 이란 핵 합의 성공했죠. 자, 일단 이란에 대한 경제도 풀어주고 그리고 경제 지원도 해주는데 대신에 그 핵 개발할 때 필요한 물질인 우라늄에 대한 농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3.67%로만 놔두게 하고 더 이상 핵을 개발할 수 있게 우라늄 농도를 늘리지 말라 이렇게 한 거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하니 대통령이었는데 이란이 그래서 실제로 경제 개방이 되었습니다.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2018년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이제 해제하죠. 이제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풉니다. 근데 이것도 배경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 행정부 자체가 일단 이란에 대한 그 핵 합의 이행에 대한 의심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핵 제재를 풀면은 경제 제재를 풀면은 오히려 핵 개발을 할 숨통을 불어넣지 않냐는 심리였을 것인데요. 근데 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핵 합의 중에 중요한 골자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일몰 조항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 관련된 기간을 검색해서 또 봤는데 일몰 조항 내용이 있습니다. 이란 핵 합의 복원에 핵 합의 내용에 보면요. 뭐냐면 만약에 미국 등 그 핵 합의 관련된 국가들이 그들이 보았을 때 이란이 핵 합의에 완전히 실행을 했다라고 판단될 때, 즉 정상국가이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정상국가가 됐다, 이란이 됐을 때, 그로부터 10년 내지 15년 후가 되면은 핵 개발을 위한 제재를 한 거 있죠? 그걸 풀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란이 정상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라늄 농도를 3.67% 이하로 낮춰줬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란의 행보를 봤을 때, 그 핵 합의를 지킨 시점이죠. 결국 정상국가가 된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지 15년 후가 되면은 핵 개발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10년 후고 15년이 되면은 제재할 때 내용이 풀어지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매우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이란이 다시 10년에서 15년 후가 되면은 그 언제든지 해가지고 핵 개발을 다시 할 여지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정면 돌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 합의를 한 그런 국가들의 그리고 그 관련된 단체들에게 이거를 없애라고 요구했고요. 이것도 진전이 안 된다 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조항도 비난을 하면서 결국 핵 합의를 미국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몰 조항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려웠다면 댓글로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2021년 때부터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그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대로 뭔가 이란 핵 합의를 다시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일방적으로 나갔던 것들을 다시 이제 복원시키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여차여차 되려고 하다가 사실 지금 제재가 안 되는 거죠. 이란이 뭔가 미국의 행동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이 JCPOA가 이제 포괄적 행동 합의거든요. 이것을 하는 건데 사실 미국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르게 그 지하 물밑 작업으로 만나는 건데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도 역시 피로감을 느꼈나 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욱더 이 가능성은 소원해지니까 뭔가 얘기가 되게 어렵죠. 더 이상 아젠다가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되게 피로감을 많이 표현한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일단 사우디 이란의 입장을 좀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이란은 어떻게든 간에 지금 많은 경제적인 제재를 당해왔기 때문에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업률도 절반 이상 올라가고요. 생산도 많이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우디와의 협정을 맺으면 경제 고립을 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사우디는 어떻게든 뭐 누가 제재하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되게 국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우디로 이란 펀드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렇게 도모를 하면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또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이란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닌가라고 보는 것인데 이때 핵은 좀 뒷전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물론 핵 이야기 분명히 오갔겠죠. 근데 일단 그거는 다음 얘기로 하자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일단 당장에 서로의 어려움을 서로 좀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 사이에 중국이 파고들었는 거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이런 대중동 외교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요. 일단 공격하기 전에 외교를 먼저 일단은 합니다. 그런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일단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때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일단 미국의 일단 현재까지 그 몇 년까지의 정책으로 봤을 때는 과연 군사적인 옵션을 바로 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항상 카드를 들고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어스타인의 그 얘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번 이스라엘로도 얘기가 좀 가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협정은 가상 미국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 영공 통과 허용 혹은 그 노력의 일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대이란 공격을 위한 작전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그 이스라엘과 그 UAE 같은 나라 중심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아브람 협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밑 작업에 사우디가 개입이 분명히 되어 있겠죠? 그 국가에 속하지 않지만 그 목적이 뭐냐면요. 대이란입니다. 2020년 때 협정되었었죠? 그래서 항상 이란을 대적하기 위해서 미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플랜을 넣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일단 이란하고 지금 해동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공격 옵션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인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좀 더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면요. 사우디가 여기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여기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에는 분명히 나라가 몇 개 존재합니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 대륙간 미사일 쏘나든지 어떤 그 비행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이라는 게 이제 공습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할 때 반드시 전략적 요충지를 삼아야 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날리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란 바로 날리기에는 이런 나라들의 방공망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뭔가 리스크도 큽니다. 그런데 사우디하고 뭔가 지금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군대들이 사우디에 좀 임시로 주둔하고 이란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죠. 그렇게 미사일 날리거나 그렇게 뭔가 공습하게 될 용이성이 존재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이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든 이스라엘든 간에
이 사우디 영토랑 영공을 활용하면은 이란을 대적하기에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이라크, 시리아는 일단은 이스라엘하고는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논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르단도 일단 국교 정상화가 좀 되어 있죠.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더욱더 이란하고 대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우디, 이란과 지금 친해졌으니까, 지금 친해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리적으로 좀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물론 미국,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대이란적인 군사활동하기 위해서 옵션을 크게 설정하겠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는 그 카드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작전 세우긴 하겠지만 좀 어려워질 것이다. 뭔가 비용이 더 많을 것이고 리스크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넬 셰린이라고 이제 이 마지막 전문가예요. 이번 영상에서요. 퀸시 연구소 연구원의 그 인물인데요.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에 휘말리는 것은 미국이 확실히 이득이 되지 않기에 이란, 사우디의 화해는 그 대결 가능성을 줄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란이 핵 개발을 한 이유 중에 뭐 물론 큰 요인이 이스라엘도 있긴 하지만 사실 또 사우디가 있습니다. 사우디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단교에서 당시에 더욱더 핵 개발에 더 열중했던 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우디, 이란이 화해를 하니까 뭔가 핵 개발의 이유 혹은 핵을 쓸 여지가 일단 반 정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뭔가 그 대결할 여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뭔가 불똥 튀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이란이 그래도 사우디하고 외교 정상화 한 거 맞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사우디는 미국과 전략적 관계 맞잖아요. 그래서 굳이 사우디가 친해졌는데 그 미국까지 건드릴 이유는 없다라고 사실 볼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논리긴 한데 이게 이란에게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게도 뭔가 이스라엘, 이란의 어떤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고, 이란이 이러한 화해 분위기 속에서 굳이 이스라엘을 건드릴지는 두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란이 지금 핵으로 이스라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당연히 사우디는 태도가 불편해지겠죠. 당연히 이란하고 국교 정상화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란이 이스라엘 때리면요, 공격을 한다면 사우디가 당연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렇게 이스라엘 때릴 능력이 된다는 거는 사우디를 때릴 능력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위협감 느낍니다. 그래서 굳이 사우디를 건드리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보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이것은 제 대표실이긴 한데 지금 이런 멘트에서 제가 생각나는 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은 자유롭게 여러분들과 댓글을 남겨드림으로써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서 또 이 생각들을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제가 되게 길게 말씀드렸죠. 너무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매우 흥미롭기도 하지만은 심각한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해야 될 골자는 나라가 5개인 거죠.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현재 세 나라입니다. 이렇게 각각 나라의 입장들을 다 고려를 해보면은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과연 미국에게는 이게 나쁘지 않은 것인가, 좋은 것인가, 이렇게 결론이 스스로에게 내려지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미국에 좋다 이렇게 딱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안 좋다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사에 있는 내용들을 좀 분석하고 그때 제 생각을 조금씩 얘기했을 뿐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생각나시는 대로 또 의견이라든지 또 새로운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이었지만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름 두서없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할 말은 어느 정도 한 것 같기에 그래도 나름 속 시원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미스TV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